병합정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합정렬 같은 경우에 두 부류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합치면서 정렬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병합정렬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데이터의 개수에 나누기 2를 해줘서 정중앙에 대한 그 위치점을 정중앙에 대한 값을 찾아주는데 이 같은 경우에 8개가 되니까 처음 시작 지점이 0이고 그 다음에 끝 지점이 7이 되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배열로 잡아줬고 처음 시작점이 0이니까 0부터 7이 되겠고 두 개를 더해줘서 나누기 2를 해주면 7 나누기 2가 되니까 3이 나오겠고 소수점은 버리니까 0, 1, 2, 3이니까 얘가 이제 중간의 위치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의 위치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반을 딱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을 분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하기 전에 분류의 작업을 좀 더 해줍니다. 왼쪽이랑 오른쪽에 대한 영역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왼쪽의 영역도 처음에 0의 인덱스, 그 다음에 0, 1, 2, 3, 3의 인덱스 더해줘서 3 나누기 2, 1이죠. 그래서 가운데의 위치 영역을 또 잡아주고 반으로 또 나눠줍니다. 오른쪽의 부분도 반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조차도 또 반으로 나눠줍니다. 반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있을 경우에 반으로 이건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누는 건 종료를 해주고 합치면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정렬을 해주는데 정렬을 해줄 만한 다른 저장할 버퍼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분할을 했던 요거를 비교를 해줘서 10이 더 작으니까 얘를 오름차순으로 구현을 할 경우에 작은 값이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10이 대입이 먼저 될 테고 그 다음에 69가 대입이 됩니다. 얘는 이제 왼쪽에 대한 영역이었고 반으로 나눴으니까 오른쪽에 대한 영역을 해주는데 이 오른쪽에 대한 영역도 2라는 값이 먼저 30하고 2를 비교를 하는데 2라는 값이 작으니까 먼저 앞으로 정렬이 이루어질 테고 30이 뒤로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반으로 나눠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두 부류를 합치면서 정렬을 해주는데 이때 맨 처음에 대한 위치값이 여기로 두고 그 다음에 위치값을 여기로 둡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해줘서 얘가 더 작으니까 먼저 대입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정렬이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렬이 됐으니까 다음 위치로 옮겨지고 30으로 위치점이 이동되게 됩니다. 그럼 10하고 30을 해주니까 10이 더 작으니까 얘가 더 먼저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위치점이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69하고 30을 비교를 해주니까 30이 작으니까 30하고 69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분류에서 점점씩 차츰차츰 정렬을 해주는 방식이 병합정렬이 되겠습니다. 왼쪽의 상태를 전부 다 정렬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을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치면서 다시 정렬을 완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할 경우에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차례대로 됐지만 한쪽의 영역이 먼저 정렬이 이게 더 작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영역이 다 크다. 라고 했을 경우에 얘에 대한 영역이 전부 아래로 먼저 내려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한 영역이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렬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에 대한 거는 이미 정렬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병합 정렬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다른 곳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입을 해주는 버퍼에 대한 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버퍼에 대한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버퍼에 대한 크기는 정렬을 하고자 하는 이 크기만큼 동일한 크기에 대한 버퍼를 만들어줍니다. 그 동일한 버퍼의 크기가 있어야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합정렬의 개념은 이렇게 들어가고, 소스 코드를 보면은 메인 부분에서 보면은 정렬이 되지 않는 이 데이터들을 배열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병합정렬의 클래스 객체가 되겠고, 그 클래스 객체의 멤버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3개에 대한 매개 변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배열의 포인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열의 시작점, 정렬을 원하는 그 시작점, 세 번째는 정렬하고자 하는 범위의 마지막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이 들어가고, 여기 세 번째는 얘가 8개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배열로 잡혀져 있으니까 7의 값이 매개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멤버 함수를 보면은 매개변수로 3개를 봤는데, 첫 번째는 배열의 포인터, 그다음 두 번째는 정렬하고자 하는 시작점, 세 번째는 끝점, 그 인덱스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합 정렬을 하기 위해서 그 배열의 데이터 크기만큼 동등한 버퍼를 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버퍼에 대한 크기를 계산을 해준 거고, 이 크기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임시 버퍼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한다면 정렬에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정렬을 실행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임시 버퍼에 대한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다시 재할당을 해줍니다. 다시 재할당을 해준 다음에 정렬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렬 내부의 코드를 보면은 이 매개변수를 3개를 받는데, 3개를 받는 것 또한 이 3개와 동일합니다. 배열의 포인터, 시작점, 끝점. 그래서 정렬을 하는 코드를 보면은 이 정렬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게 분류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분할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할 작업의 한 영역의 개수가 하나이면은 분할을 해줄 수 없으니까 2개 이상일 경우에 내부의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켜서 자기 자신의 함수, 제기 함수를 통해서 다시 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한 그 한 영역의 그룹 내부의 데이터 값이 하나일 경우에는 이 내부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안 될 테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고,
재기함수를 통한 요 아래에 대한 문, 이 문이 이제 끝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대한 문이 실행이 돼서, 여기서 이제 합치면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요 문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시켜주는,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분할을 시켜주는 그런 문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분할이 완료된 상태 후에 실행되는, 합치면서 정렬을 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함수가 되겠습니다. 분할을 하기 전에 여기서 중간 영역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 중간 영역을 계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기함수를 통해서 분할을 해준다. 분할해준 다음에 합치면서 정렬해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개에 대한 변수를 잡고 하나 더 추가되는 거는 미들에 대한 중간 위치 좌표를 4개 변수로 집어넣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은 전체적인 어레이 순서를 담당하는 인덱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레프트하고 오른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분류한 그 영역의 위치점, 그 위치점이 각각 필요하니까 레프트와 라이트를 만들어준 거고, while loop로 돌려서 병합이 둘 다 끝나지 않았을 경우, 즉 위치점이 각각 끝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내부적인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포문을 검사를 해서 좌측값과 우측값을 비교를 해줘서 작은 값이 임시 버퍼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문을 실행을 해주고, while loop가 이제 끝났다는 거는 분류한 어떤 데이터 한쪽이 임시 버퍼에 전부 다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2개에 대한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else 문으로 검사를 해줘서 만약에 한쪽에 대한 영역만 먼저 다 들어갔고 나머지에 대한 다른 영역에는 데이터가 남아있을 경우에 그 다른 영역의 데이터를 임시 버퍼에 다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채워주는 문이 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버퍼로 정렬이 완료된 데이터를 담는 임시 버퍼, 이 데이터들을 4개 변수로 받은 포인터 배열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렬이 완료된 데이터들을 실제 데이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